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도쿄의 원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퇴근은 늘 늦은 밤이었고 택배를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파트 택배 보관함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휴대폰에 택배업체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택배를 보관함에 맡겼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현관 입구의 택배 보관함으로 향했습니다. 지정된 번호를 누르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택배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자를 본 순간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주문이라면 회사명이 적혀 있어야 하고 지인이라면 이름이 적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택배를 방으로 가져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것은 낡은 열쇠 1개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명서도 편지도 보낸 사람의 정보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이상해져서 그대로 상자째 옷장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퇴근 후 돌아온 저는 다시 택배 보관함 알림을 받았습니다. 보관 중인 물품이 있습니다. 저는 주문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보관함을 열자 지난번과 똑같은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열쇠 1개, 또 같은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열리지 않았다? 무엇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기분 나쁜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연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그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상자째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급히 방 안을 확인해 보니 옷장 속 상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열쇠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서 관리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곤란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비슷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되물었습니다. 비슷한 문의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을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택배 보관함에 들어올 리 없다는 물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CCTV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반신반의한 채 아파트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제가 된 날의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2시 13분,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택배 보관함 앞에도 사람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맨 아래 보관함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상자가 밀려 나오듯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같이 보고 있던 담당자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려던 제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불명. 본문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본 순간 스팸 문자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택배 보관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휴대폰을 덮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몇 번이나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문득 눈을 뜬 저는 방구석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모르는 사람에게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점원이 순간 놀란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제 어디 갔다 왔어? 라는 말을 듣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역 앞에서 봤어. 새벽 편의점에 있더라. 아파트 앞을 걷고 있던데. 저는 그 시간에 분명히 집에 있었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관리회사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열쇠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자기 자신을 봤다고요. 저는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파트 CCTV 영상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현관, 아무도 없는 택배 보관함.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상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택배 보관함 앞까지 와서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CCTV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영상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 속에 저는 멈춘 영상 속에서 천천히 웃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열쇠도 상자도 전부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도 택배 보관함도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온 제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발신자 불명. 본문은 한 줄뿐이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택배 보관함에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알림만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